정려각과 절부문을 하사받은 이유. 1613년에 시감할아버지께서 위연시를 지으시고 이 시는 1623년 인조반정 이후에 시감공의 차자이신 도정공께서 상소를 하여 조정해서 알게 된 듯합니다. 그래서 1633년에 풍기군수 김상윤에게 명하여 이미 사망하고 생존에 계시지 않은 최절부를 기리기 위해서 풍기 희여골에 황씨종택이 있었던 수락당 왼쪽으로 30m 지점인 백리 507번지에 정려각과 절부문이 세워졌습니다. 그 위치에 계속 있어야 하는데 종택을 팔아버리자 그 자리에 있을 수 없고 400년 가까지 된 것이 허물어져서 2001년에 백리산 37번지 정암정사 옆으로 기둥을 콘크리트로 세우는 어처구니 없는 공사를 하여 정려각을 세워 놓았습니다. 지금 그 모습은 상여를 놓아두는 장소처럼 보기 흉합니다. 절부문도 종택터 부근에 있었는데 언제 없어진 것인지는 기록이 남지 않아 모릅니다. 그러니까 홍살문 같은 기둥이 세워져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동네를 절부촌이라고 불리웠다고 합니다. 시감 할아버지께서 위연시를 지으실 때 제비가 16년간이나 날아왔다고 하였을까 이 내용이 매우 궁금합니다. 생각을 해보고 또 생각을 해보았는데 16년이란 단서는 송강공께서 작고 하신 해가 1598년이며 위연시를 쓰신 때가 1613년이니까 16년째가 되는 해입니다. 1613년에 무슨 일이 있었구나 하는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제비의 수명이 어찌 16년을 산다 말입니까? 그러니까 송강공 할아버지 작고 하시고 16년을 홀로 최절부 할머니께서 살고 계시다가 그 해에 돌아가시듯 합니다. 시감 할아버지는 1608년에 큰 아드님이신 조대공의 가족과 후실인 고훈 유씨와 아들 휘유익을 데리고 한양에서 백동으로 내려오셨습니다. 이때는 송강공 할아버지 작고 하신 지 10년 되는 해입니다. 최절부 할머니는 자식도 없이 혼자서 그 마을에서 살고 계셨던 것입니다. 1588년 송강공 할아버지와 함께 한양에서 희여골로 내려와서 정암정사에 사신 것이지요. 10년 동안 이미 70세이신 송강공 할아버지를 수발하시면서 최절부 할머니는 살고 계시다가 1598년 81세로 남편이 사망하고 홀로 사셨는데 생활비는 어찌 마련했는지 모릅니다. 처녀로 이미 50이 넘은 중늙은이가 되신 송강공 할아버지께 시집오셔서 송강공 할아버지의 수발을 드시면서 살아오신 최절부 할머니는 자식을 낳지 않았습니다. 시감 할아버지는 이 점이 매우 고마웠던 것입니다. 자신은 후시를 들이자마자 1595년에 아들 유익을 낳았는데 최절부께서는 처녀로 시집오셔서 자식을 낳으면 복잡해질 것을 알고 자식을 낳지 않았던 것입니다. 집안에는 용원공 할아버지 척자식들도 있고 좀 복잡했겠습니까? 그래서 자식을 낳지 않으신 것이지요. 위연시에 그렇게 써 있습니다. 어머니 완산이 씨와 똑같이 정숙하였다고 시의 말미에 써 있습니다. 수제비가 죽자 둥우리를 작게 만들고 혼자 살면서 16년이나 날아왔다는 내용은 전설 따라 삼천리에 나올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16년이란 송강공 할아버지 작고 하신 후 16년 되는 해에 최절부 할머니도 작고 하신 듯합니다. 그래서 위연시를 써두신 것이지요. 그리고 20년 뒤에 조선 조정에서 풍기군수에게 명하여 절부문과 정려각이 하사된 것입니다. 아마 이렇게 연구하신 족친들은 계시지 않을 듯합니다. 저처럼 송강공 할아버지와 시감 할아버지 그리고 최절부 할머니의 일생을 추측해본 후손은 없을 듯합니다. 최절부 할머니의 위리를 생각하여 봉분도 없이 나무가 자라있는 무덤을 2019년에 사각 둘레석으로 묘를 혼자서 400여만 원을 들여서 조성하고 올라오는 돌계단을 쌓았습니다. 이제 족친님들의 협조로 정려각을 새로이 건축하여 우리 문중의 아름다운 이야기를 후세에 전하려 합니다. 아마 수백 년은 정려각이 유지될 것입니다. 후원금이 좀 더 모아져야 정려각 안에 비석도 세울 것인데 비석이 없고 현판 3개만 걸어두려 하니 쓸쓸해 보입니다. 그래서 영주시에 1020만원, 공사차량 진입로 확보 50만원, 정려각의 연유를 소개하는 입간판 70만원, 비석 100만원 총 1240만원이 필요한 것입니다. 후원금이 많으면 절부문도 세우면 좋으련만 이건 욕심인 것 같습니다.